역사는 레키시 이렇게 발음이 되겠네요. 맞네요, 그죠? 레키시. 이제 중성, 즉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아단이 많은데 너무 쉬워서 이건 조금 복잡한 걸 좀 해봤어요. 그냥 칸이 아니고 관계 있죠, 관계. 관계에서 와를 쓴다고 해도 이것도 그냥 아단으로 씁니다. 그래서 카에다가 아단이 들어가니까 그냥 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이 붙으니까 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개, 초성은 카잉일 텐데 얘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여기서 얘는 여에다가 이가 합쳐진 건데 여기 앞에 나오는 여만 한다면 에단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를 붙인 거니까 에단에다가 이를 붙인 A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에단으로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는 모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K 또는 K, 만약에 K가 된다면 K 이렇게 되겠죠. 장음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칸케 이렇게 되네요. 칸케. 여기서는 A 이걸 썼네요. 그렇죠? 예. 카행에다가 A 칸케. 어나 여로 되면은 에단이 많다.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어나 여나 워나 그렇죠? 어려워 다 에단이 많아요. 변화는 어떻게 읽을까요? 비읍은 하행이나 바행이 됩니다. 사실은 뭐 이 바나 비읍은 발음이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하행이 되기도 한다. 근데 여기에 여가 있으니까 에단이 되면 해나 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hen이 되거든요. hen. 네. 그리고 화 이거는 카에다가 아단이 붙으니까 카가 되네요. 와처럼 이렇게 복잡한 거 없다니까요. 그렇죠? 아죠. 아.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뭐 hen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hen카. 만나 볼게요. 맞네요. 그죠? hen카. 네, 간단하네. hen카. 세 번째로 볼 거는 오인데요. 오는 말 그대로 그냥 발음이 비슷한 오단으로 끝나거나 또는 길게 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성공,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은 이거 두 개 합쳐서 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장음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따져야 되는 게 장음이 된다는 건요. 사실 뭐 이렇게 장음이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끝이 우로 끝나거나 이로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앞에가 에단이 있으면요. 이건 당연히 뭐 이가 되겠죠. 장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새. 그리고 공. 이거는 카행에다가 모단이니까 당연히 코가 되겠고요. 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장음이 되는데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우가 붙어야 돼, 이가 붙어야 돼. 코우, 코이. 우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우라고 읽진 않고 코 이렇게 길게 읽겠죠. 이 장음이 두 개나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이응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죠? 세, 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맞네요. 그렇죠? 세, 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 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우단이 많아요. 근데 우나 또는 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나 유. 이 숙박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수 또는 뭐 주 뭐 이렇게 될 텐데 수쿠 하면 되는데 발음이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슈크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박은 하 또는 바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뭐 당연히 쿠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쿠 또는 바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숙자인데요. 이 숙자는 음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슈크가 있고 슈크가 있고 근데 지금은요 거의 슈크를 많이 써요. 숙제라는 거 보면 슈크에다가 다이를 붙였습니다. 이게 숙제고 그리고 합숙은요 갓슈크라고 하거든요. 갓슈크. 그리고 기숙은 키슈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다 보세요.
슈크라는 게 다 똑같이 슈크, 슈크, 슈크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결론, 예, 숙자는 슈크를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슈크하쿠 이렇게 읽네요. 슈크하쿠. 얘가 문제라고 그랬죠. 일본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단이 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때로는 오단이 되거나 일단 지멋대로 변하는데 일단은 금지의 요 미음 받침은 응이 되는 건 맞는데 금지에서 금이 쿤인지 킨인지 콘지 야 이건 좀 어렵네요. 그죠? 요런 거 진짜 외워야 돼요. 예. 그다음에 지 이거 뭐 끝이 이로 끝났으니까 이것도 뭐 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시, 지, 뭐 치 뭐 이런 표현이 됐네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킨시 이렇게 읽네요. 킨시.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요 금자는요. 다른 한문이 되더라도 킨으로 많이 읽죠. 여러분 금요일 뭐라고 그래요? 킨요비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인제 한문은 좀 다른데 요 쇠금자 쓰는 금자를 쓰잖아요. 요 금자나 이 금자나 모두가 다 킨 이렇게 읽는다고 킨. 킨시 이게 바로 금지입니다. 또 흥분. 예, 흥분은 어떻게 읽을까요? 끝에 이응이 있는데 이게 장음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뭐 뭐뭐 우 또는 뭐뭐 이 이렇게 끝날 텐데 유 앞에 은은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A 이렇게 되진 않을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오. 근데 이게 오 단위 되는데 이 앞에 이 히읗이 있으니까 요거는 카행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 두 개 합치게 되면 코가 되겠네, 코. 그래서 요건 아니고 요거 두 개 합치면은 요게 인제 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분, 비읍은 이제 두 개잖아요. 하행이 될 때가 있고 바행이 되기도 하죠. 훈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고 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맞네요. 그죠? 코훈, 코훈 이렇게 있습니다. 흥분이라는 단어와 이 코운이라는 이 읽기를 그냥 연결시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보니까 실제로 유추해낼 수가 있네요. 그쵸? 여섯 번째, 이는 이단이 많다.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밑에 미래가 나오는데 미는 그냥 미예요. 예, 그리고 레는 라행에다가 아이가 붙으면 라이고요. 그리고 에단으로 발음이 된다면 레일 텐데 아이로 발음이 될 것 같아요. 미라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미라이. 왜냐면 라이게츠 이렇게 하니까 그쵸? 예, 미라이, 미라이. 그 다음에 이중모음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일단은 이 복잡한 것도 그냥 아단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니은이 붙었으니까 응이고요. 그래서 칸. 그리고 밑에 광이 있는데 얘가 좀 문제예요. 여기 이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앞에 거에 영향을 좀 주거든요. 이 광은 분명히 뒤가 우나 이로 바뀌어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우로 바뀌게 된다면 이 앞에 거는 오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은 그냥 칸 그러면 되는데 광은 이렇게 이응을 발음하는 게 아니라 장음이 되니까 코 뭐 그렇게 발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네요. 그죠? 칸코, 칸코 이게 바로 관광입니다. 일본어 발음의 변화 때문에 다음에 받침 오가 나오거나 와 다음에 받침 오가 나오거나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앙이거나 왕이면 앙이거나 왕이면 그때는 오단에다가 우가 붙는 오, 고, 코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도 그렇게 바뀐 거죠. 코, 그쵸? 요렇게 앙과 왕이 오단에다가 우를 붙이는 오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하는 게 좀 어렵네요. 어려워도 이게 지금 많은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에요.
시간을 좀 많이 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여러 번 돌려보세요. 매는 마행에다가 아이를 붙이면 되니까 그냥 마이예요, 마이. 매일 아침, 마이 아사. 매일, 마이니치. 그죠? 마이. 그리고 월은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보면은 요게 이응이 보통 이제 발음이 안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행으로 발음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원은 보통 에단으로 발음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은 여기 이제 오단으로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받침 리을은 일본에서 쯔로 발음이 많이 되죠. 사실은 여기서 요 이응이 가행 발음이 나죠. 여기 에랑 요 쯔 합쳐서 아마도 게츠가 될 거예요. 게츠. 마이게츠. 마이게츠. 그 다음 아이 쓰는 에이죠. 에. 벌써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배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는 이건 분명히 뭐 하이나 바이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사행에다가 오를 합친 수나 주나 그렇게 발음하겠죠. 근데 이 한자 있잖아요. 숫자는요. 진짜 수로 발음합니다. 수학 뭐라고 그래요? 수각구라고 하잖아요. 수각구. 보겠습니다. 바이수 이렇게 표현하네요. 바이수. 그 다음 행복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은 히읗은 카행이 되겠고 그런데 여기도 장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끝이 분명히 이게 우로 끝나거나 이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무로 만들 때 좋은 조합은 요거랑 요거인 건데요. 그러면 캐가 되네요. 캐.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여기가 인제 우가 되면은 앞에 게 오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장음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캐 또는 코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 이 복은 이 비읍이 하행이 되잖아요. 오. 오가 인제 문제인데 오는 오로도 많이 바뀌지만은 이게 인제 우로도 많이 바뀝니다. 사실은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둬야 되는데요. 후쿠이죠, 후쿠. 한문은 좀 다르지만은 옷도 후쿠이죠. 이렇게 쓰는 단어 있잖아요. 옷. 발음이 같습니다. 행복은 코후쿠입니다. 코후쿠. 결국 이 뒷부분이 이게 우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오단이 된 거죠. 사실 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두 개 합쳐 가지고 오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얘를 좀 무시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맨 앞에 게 자음에다가 오가 붙는 거죠. 그래서 코가 되는 거예요, 코. 여러분 불행은 뭐예요, 불행은? 불행. 이렇게 쓰죠? 여기에서 요거는 코예요, 코. 똑같아요, 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안입자는 어떻게 읽어요? 이거는 후라고 했습니다. 후. 짧게 후. 예. 그래서 불행은 후코입니다. 후코. 후코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에나 이에는요. A 또는 에 계열로 바뀝니다. 계획. 계획은 어떻게 읽을까요? 기억은 카잉이 있고 예의는 앞에가 에단이고 뒤에가 이니까 A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에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의 계는 K 또는 K 이렇게 표현합니다. 획은요. 요거는 카행으로 바뀌고 그리고 왜 이게 어렵네. 왜? 왜는 이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거 획은 어떻게 표현하나? 획할 때 그 획자인데요. 획은 카쿠나 가로 있습니다. 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기획. 예, 기획은 키카쿠인데요. 이건 구획이죠, 구획. 쿠카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서 카쿠라고 읽었네요. 키카쿠, 쿠카쿠. 그리고 밑에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네요. 그죠? 애가, 또 망가, 영화, 만화
이런 뜻이죠. 특별히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가로 있는 것들은요. 뭐 영상, 글쓰기, 뭐 그림 이런 거랑 관련 있을 때 가로 많이 읽어요. 보세요. 이게 에가와 망가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계카쿠, 계카쿠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왜나 왜는 일본에서 어떻게 바뀔까요? 왜국처럼 왜에 다른 자음이 없이 이응이 있으면 가이라고 읽거든요. 그리고 국은 기억은 당연히 카행일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이게 우단이냐 아니면 오단이냐라는 거예요. 한국 한자에서는 우라고 해도 일본어에서는 꼭 우단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국은요, 코쿠라고 있는데 코쿠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국이 일본의 코쿠가 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받아들일 때부터 한국은 국이라고 받아들인 거고 일본은 코쿠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칙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처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외워야 합니다. 외국은 가이코쿠라고 있습니다. 가이코쿠. 이 나라 국자 있죠? 이거는 코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라고 그래요? 칸코쿠. 중국은 추코쿠. 이게 좀 다르죠? 한국은 코쿠라고 있는데 중국은 고쿠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한다는 건 뭐라 그래요? 입국한다 할 때는 이제 국은 코쿠인데 들어올 입 뉴입니다. 뉴코쿠. 뉴코쿠. 여섯 번째, 야는 뭘로 바뀌냐? 양심에서 이 양의 끝에 있는 받침 이응은 이것 때문에 장음이 되거든요. 결국 이것이 끝이 우로 끝나거나 또는 이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 말들도 요 또는 에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여였다면 야가 아니라 여였다면은 에단으로 바뀌니까 에이 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에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와 여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야는 굳이 바뀌면 요 쪽으로 바뀌고 여는 굳이 바뀌면 에 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장음이 있으면서 요가 되려면 요, 요우인데 읽을 때는 요 이렇게 읽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맨 앞에 있는 이응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도 두음법칙이거든요. 이것도 이응이 아니라 사실은 리을이거든요. 량심. 원래는 이게 량심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행에다가 요우, 료오, 료가 되는 거예요. 료. 그 다음에 심은 뭐 신 그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 맨 끝에 미음은 응이 되니까요. 그래서 료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맞네요. 그죠? 료신. 두 단어가 나왔네요. 향수라는 단어인데 향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향수는 이거는 뭐예요? 향기 나는 물이네요. 그쵸? 이거는 perfume. 몸에 뿌리는 그 향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있는 향수는 뭐예요? 이거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한다 할 때 그 향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일본에서 읽는 법이 달라요. 일단 이 두 개는 다 히읗으로 시작하니까 카행입니다. 이 뒤에 거 보시면은 야에다가 받침 이응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은 이게 장음 우가 돼야 되고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그 앞에 요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만약에 자음이 나온다면 그때는 2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키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물론 요가 더 작아야 되겠죠? 앞에 키와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이제 더 작아져야 돼요. 그쵸? 그래서 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쿄가 위에 있는 향수를 말하는 거냐 밑에 있는 향수를 말하는 거냐 그거죠. 그쵸? 그리고 일단은
수는 물이라는 뜻과 그리고 그리워한다 뭐 그런 뜻인데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일단 답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향수는 이렇게 읽네요. 코시, 코시. 그다음에 그 밑에 향수는 이렇게 읽어요. 쿄슈, 쿄슈. 위에 있는 향수는 아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코시, 코시. 밑에 있는 향수는 상당히 문어적인 표현이죠. 사실 뭐 우리도 이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주로 쓰는 거죠. 예. 결론, 이거부터 좀 외워두시라고요. 근데 밑에 거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밑에 것처럼 읽지 말라라는 거예요. 쿄슈라고 하는 거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고, perfume 이걸 얘기할 때는 코시, 코시 이렇게 표현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요입니다. 요는 말 그대로 요라고 읽을 수도 있고 길게 요라고 읽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단어와 붙어가지고 쿄, 쇼, 초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와 교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요 사이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요 있죠? 예, 요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도 되고 짧은 요 그리고 길게 장음화된 요 그리고 뭔가 다른 자음의 2단과 합쳐진 요 이거는 큐라고 읽겠죠. 큐 요런 것들로 바뀝니다. 예. 교육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교는 카행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가 붙는데 여기 뭐 아예 이렇게 해놨네요. 이거는 아예 앞에가 카행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 예, 육은 사실 이게 좀 어려운데 중국어에서의 육은 우리의 육과 비슷해요. 근데 일본이 이거를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은 약간 이처럼 이크처럼 받아들였어요. 이크. 그래서 외워두겠습니다. 쿄이쿠, 쿄이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은 유입니다. 유. 유는 마찬가지로 긴 유도 되고 유를 쓸 때 그 앞에다가 2단, 2단에 다른 자음을 집어넣어서 주, 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유 사이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유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유. 짧은 유 그리고 길게 말하는 장음 유, 주, 류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유행, 유행은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유행이 이것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류행입니다. 유행을 쓸 때 한문 이건데 이게 이제 흐를 류자거든요. 물 흐른다 할 때 류자 이걸 써요. 그러니까 여기 유행이 요 이응은 라행으로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라행의 유. 그럴 때 요걸 쓰는 거예요. 한국어 한자음과 비슷하네요. 그죠? 류, 행. 이거 아까 봤던 건데 기억나세요? 행에서 요게 이제 끝에 있는 이응이 장음이 되거든요. 우로 끝나요. 그리고 이 히읗이 카잉인데 두 개 합치면 뭐 크 발음이 나는 어떤 거랑 우가 합쳐지는데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이거를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고 여기를 5단으로 하면 좋아요. 코우 읽어보면 코죠. 그래서 유행은 아마도 류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맞네요. 그렇죠? 류코, 류코. 사실 회화에서 유행하다라는 것은 훈독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행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야루라고 하거든요. 하야루.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이 한자인데요. 여기다가 루만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게 하야루입니다. 하야루. 하야루. 그래서 음독은 료코이지만은 유행하다라고 하면 하야루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니다. 이제 종성, 즉 받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일본의